사업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투자 시초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그런 지금 사파이어 전략으로 되게 많이 도전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이번에 또 오늘 또 GP 청취하셔서 인정식 하시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진짜 정말 멋지게 펼쳐나가시면서 A레그와 B레그의 밸런스를 너무너무 예쁘게 그려나가시고 도와가시면서 파트너 사장들이 성장을 정말 많이 몰입하고 계시는 그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진짜 사파이어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노하우를 또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목은 자기주도적 비즈니스 일으키기라는 주제로 이지윤 사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또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파트너 사장님을 성장을 시키고 계시는 우리 이지윤 사장님 모시고요.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사장님 뜨겁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뷰 이지윤입니다. 선생님 멘트를 좀 바꿔주셨어요. 민망해가지고 그 멘트 하실 때마다 보여주셨어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선생님들과 선생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주제는 주도적인 자기 사업을 일으키기라는 주제인데 조금 무거운, 어떻게 보면 제목이 좀 무서워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오늘 이야기 형식으로 좀 쉽고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 주도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전까지 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처음으로 아메를 시작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스스로로.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부터 성향이 굉장히 게으른 성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다들 육아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우울증도 오고 뭐 이런 거 조금씩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늘어졌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오거나 아니면 좀 내가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좀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투자신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쳐놓고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른쪽 귀가 아프면 그때 왼쪽으로 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개를 양쪽에 놓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누웠다가 힘들면 다시 이쪽으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시절들이 지나갔었거든요. 항상 뭔가를 닥쳐야 하는 스타일. 그래서 시험 공부도 벼락치기로 하고 성적은 조금 잘 나오는데 장난치기인가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화에 닥쳐야 하고 너무 게으르니까 치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지러져 있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안 어지러져. 저는 안 어지르고 치우지도 않고. 근데 집에는 어지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생기죠? 어르신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르신이 더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애들을 시키면은 나가지고 치우기라도 하는데 그 집에 계시는 한 분 어르신이 말을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더 짜증이 나고 하기 싫은 일들이 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제가 탈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이 사실 쉽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으른 속성들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뭔가 아메이라는 게 왜 힘들어요? 가장 힘든 거는 사실 자유 때문에 아니에요. 그죠? 뭔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해, 저거 해, 집에 하고 엄마가 이거 해, 저거 해 다 시켜주셨잖아요. 그럼 사실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아메에서는 아무도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런 전략이 있기 전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알아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죠. 그냥 이 사업을 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그저 처음에는 그냥 배우러 다니는 것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 성공을 한다니까 정말 이 안에만 있으면 성공을 할 것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지내니까 더 이상은 이러다가 내가 파트너는 계속 아무도 안 나오고 내 사업은 여기서 계속 정체될 거고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게으르면 제가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책을 보고 많은 것도 좀 느꼈어요. 그 책 안에서. 결국은 고개러도 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뭔가 제재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고개러도 결심하지 않고 안 했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처음에는 너무 읽기 싫으니까 제목만 읽고 책 표지 예쁜 것만 골라서 읽고 안에서 이제 목차보다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읽고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분명히 꽂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정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 책에서 내가 얻어갈 것, 저 책에서 얻어갈 것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자기계발서를 보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대부분 뭔가 내가 변해야 돼. 대부분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한 걸 일깨워주는 책들인데 습관을 바꾸라고 하고 근데 결국은 그 책으로 인해서 변화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책을 아무리 수십 번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변화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그런 고개러를 조금씩 하면서 미팅을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스폰서님이 하루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첫 번째 성장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스폰서님께서 이제는 SP 결단하셔야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사장님 이제는 SP 결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SP가 막연히 SP인 거지 또 언제 결단하고 이런 목표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세워놓지 않았는데 내가 언제 SP를 갈 건지라는 계획이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스폰서님 SP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애프터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특히나 애프터에서 고 SP, 고 사파이어 외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쳐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SP를 가면서 잘했던 것과 잘 못했던 것. 근데 그 잘 못했던 게 결국은 안 했던 거더라고요. 저 잘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고 SP를 소리내서 외치기 시작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고 SP를 외치지 않았던 시점에는 나는 SP를 가긴 갈 거지만 언제 가나? 지금 가나? 내년에 가나?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고 SP를 외친 시점에서는 이제 가야 되나보다. 이제 내가 갈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했던 거는 약속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구난방으로 잡기는 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에 우리 스케줄표 있잖아요. 저는 휴대폰의 스케줄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게으르고 뭔가를 이제 잘 까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리에 적어놓는 것만으로는 다이어리를 펼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 스케줄표에다가 항상 메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나가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내가 지금 나가서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을 들려야 돼? 그럼 그것까지 적어요. 거기다가 내가 10시쯤에 들릴 거면은 한 9시 40분쯤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람이 울려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보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뭐를 했지? 체크해서 된 사항은 패스하고 안 된 거는 다시 내일로.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휴대폰의 메모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고요. 근데 SP를 갔을 때 당시를 보니까 진짜 그때는 휴대폰의 메모가 좀 빽빽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그때가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스폰서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옆에서 힘이 돼주셨기 때문에 힘든 걸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저 혼자여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누군가가 파트너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잘하면 되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 그냥 SP 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나서 파트너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저만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파트너들도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은 나만 혼자 잘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팀의 전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잘 못했던 거, 잘 안 했던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를 SP가 지난 후에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SP가 지나고 나면 이제 GP를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도전을 또 다시 입 밖에 내지 않고 또 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당한 몇만 PV 더 올리는 아니면 내가 떨어지지 않게라도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SP를 성취를 했어? 그러니까 한숨 푹 쉰 거죠. 한숨 쉬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힘이 훅 꺼지잖아요. 그냥 그 상태를 쭉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SP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홈미팅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스폰서님이 그냥 저희 팀 홈미팅 하나 진행해 주시는 거에 더불어서 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SP는 사실은 우리가 스타트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작인 건데 제가 그거를 넘은 거라는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SP를 그렇게 지나오면서 사실은 Q를 계속 달성을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이 있지만 세 번째로는 계속 안주하는 시간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 시간을 너무 지루하고 또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그냥 그게 몸에 익어버리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거기서 뭔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나 떨어졌네? 나 이렇게 다시 가야 되긴 하는데 근데 발은 안 움직여. 아까 한숨 쉬었다 그랬잖아요. 한숨 쉬고 하니까 발은 안 움직여.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지잖아요. 계속 편해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내 몸의 습관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기분이 돼요. 그렇게 시간이 또 쭉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님께서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가시라고. 우리가 큰 자전거 바퀴를 한 번 돌릴 때 너무 힘들게 출발을 했는데 그걸 쉬었다 다시 가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돌렸던 그 힘보다 훨씬 많은 힘이 들어야 그 자전거가 움직인다고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한숨 쉬지 말고 그냥 단번에 가시라는 말씀들을 그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SP에서부터 GP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우리 파트너들은 절대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 저도 다시 한번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의 계기가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전략, PGM이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있었던 사파이어 전략이지만 그 사파이어 전략이 저한테 다시 다르게 다가왔어요. 이 PGM과 사파이어 전략이 다시 다르게 다가온 이유가 파트너에게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델스 파트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는 홈미팅을 진행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파트너에 파트너가 생겼으면 제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홈미팅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근데 거기 가서는 그 델스 파트너한테 또 이렇게 얕잡아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자신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눈을 부릅뜨고 막 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감이 있는 척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을 부릅뜨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 부릅뜨지도 못해요.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좀 부릅다. 그래가지고 부릅 뜨다 보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홈미팅을 진행을 해가는데 저는 너무 내가 부족한데 우리 사장님과 델스 파트너 사장님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나았던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공부를 계속 해가시면 저는 모르는 게 생길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저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홈미팅을 주최하면서 제가 조금 능력 개발이 됐고 또 하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움직이는 스타일이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내가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때 이제 마인드가 조금 잡혀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마인드에서 행동으로 가느냐 아니면 행동에서 마인드로 가느냐
요 차이점을 제가 조명하게 됐던 시기였어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아니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해보고 나서 내 스스로 되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가 한 거를 내가 평가를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사장님 중에 한 분은 항상 녹음을 하시는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일이랑 다른 일을 하시는 중에서도 서로 롤플레이를 하면서 그걸 항상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촬영을 해서 그걸 보고 다시 피드백을 가져요. 서로 해보고 될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우리는 오히려 그 일이 더 필요한 진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게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대면해가지고 사는 상담이든 꼭 필요한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저도 그런 트레이닝을 한번 저희 팀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고 하면서도 약간 자존심, 다들 자존심 세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자존심 안 센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냥 누군가 걸 표출하는 거고 누군가 표출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표출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제 싫은 소리 듣는 건 싫어. 그러니까 내가 맡은 거는 또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그런 또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차라리 억압을 주세요. 억압을 주시면 제가 그거는 해낼 거니까 시키는 거는 해낼 거니까 차라리 시켜주세요.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인터넷에서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 설정해보라고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가 해서 우리가 발표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PCM 2-2에서.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전날 했어요. 그 전날 막 이렇게 진짜 발등에 또 불 떨어져서 했어요. 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에 대해서 발표하는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진작 해놓을 걸. 맨날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진작 해놓지. 진작 착각 사놓지. 했던 말씀들이 우리한테 너무 적용이 된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너무 바보같이. 그래서 6번째는 이제 성장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고민과 궁리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PG에 오면서 선생님들 말씀하시면 혼자 많이 다녔죠. 한동안 굉장히 혼자서 파트너 없이 저 혼자 다녔는데 사실 그때 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외롭고 또 한편으로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80할 때 너무 싫은 거예요. 쪽파티 할 때. 재미가 없어 재미가.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잘 놀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 편이 있으면 얼마나 잘 놀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이번 쪽파티 때.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 언제 올 거야? 빨리 안 해? 빨리 일어나. 뭐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다 정리 잘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카톨릭이신데 저희 카톨릭 방송에 황철희 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화요일마다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자신교환기라는 강의를 해주세요. 근데 그 자신교환기라는 강의에서 나를 책임지는 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들 때는 나를 위로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한테도 모진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 마음을 그럼 바꿔볼까? 너 뭐하고 있어 이 멍청아 빨리 일어나 이게 아니라 내가 좀 힘들 때 괜찮아. 너 앞으로 네 파트너들이 이 안에 가득 차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좀 위안하고 껴안고 이렇게 해주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정말 나 자신한테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 PGM에서 형제사랑들한테 너무나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오늘 와서 무슨 팀을 못 번져가거나 오늘 와서 뭔가 상업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얼굴
눈 맞춰주시고 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게 너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고민했던 게 나는 왜 복제를 시키지 못할까? 나는 왜 복제를 시키지 못할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복제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왜 내 파트너들이 나를 복제하지 못할까? 너무 지인이어서 그런가? 너무 나를 잘 알아서 그냥 조금 내가 진지하게 나를 스폰서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내가 신뢰를 주지 못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다가왔을 때 그때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본 게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지? 내가 처음에 이사하고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지 생각해보니까 계속 찾아갔더라고요. 내가 프로스펙트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을 계속 찾아다녔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나 또 1대1로 만나야겠다. 그래서 파트너들을 1대1로 계속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분들도 다시 조금씩 제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는 것 같고 또 조금씩 시스템에 더 조이 흘러가게 되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 1대1 미팅을 이렇게 강조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 라는 걸 그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확하게 성공을 해서 그럼 뭘 해야 될까라는 해결 방안을 7번째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나는 다시 0%다. 다시 0%에서 내가 파트너들을 3%, 6%, 9%로 다시 만드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파트너다. 나한테 이 파트너들이 기존에 있었던 파트너가 아니라 분명히 새로운 파트너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아메이 사업에 조인하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고개를 파고 들었던 것 같아요. 고개로 파고들. 사람이 긍정이라는 것보다 부정의 효과가 큰 거 아시나요? 부정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 되게 굉장히 오래가고 부정이라는 걸 한번 내뱉었을 때 파급 효과가 긍정의 말보다 훨씬 크게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긍정의 말을 얘기했을 때 10명 중에 3명만 긍정을 전달한대요. 그런데 나머지 7명은 부정의 말을 전달했을 때 7명은 다 부정의 말을 전달한대요. 부정의 말은 금방 많이 퍼지고 우리 왜 뉴스를 보더라도 사실 안 좋은 뉴스가 더 귀에 잘 들어오잖아요. 좋은 일 누가 했다 그러면 그거 별로 재미없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부정으로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긍정을 주입시켜야지만 어느 정도의 평정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긍정과 부정이 그래도 긍정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고개를 정말 끊임없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가 이제 핑계대지 말기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핑계대지 말기.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중에서 정말 피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나한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핑계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핑계는 대지 말자.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핑계는 대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감에 걸리든 내가 감기에 걸리든 일단은 가서 다시 오더라도 내가 가는 모습을 보여야 내 파트너들도 그렇게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내 핑계 대지 마. 아시죠? 몸이 내 핑계 대지 마. 내 핑계는 안 되는 걸로 그걸로 일단은 죄송해요. 그걸로 일단은 그거는 일단 제가 핑계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나는 스폰서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스폰서가 없다. 상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스폰서한테 부탁을 하지 말아보자. 그 부탁이라는 게 정말 예전에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 혹시 분당에 계시면 저 이것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저 이것 좀 집이 가까우니까 옆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님 저 이것 좀 픽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말 너무 쉽게 하고 그래서 오늘 누구누구랑 할 건데 자리 좀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말도 너무 쉽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파트너가 똑같이 나한테 할 것들이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다 똑같이 따라하시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보지 말자. 난 스폰서한테 그런 부탁하지 말고 정말 스폰서는 상담만 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한번 삼아서 내가 그런 생각으로 뛰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스폰서께 도움을 청해보자라는 생각.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타이트하게 약속을 잡아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늘어지지 않으려고. 발등에 불 안 떨어지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떨어질 새 없이 움직여보자라는 생각에 좀 타이트하게 약속을 잡아보자는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좀 헛생각이 좀 덜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수금토는 다른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아메를 하는데 그 수금토 끝나고 나서 이제 잡는 미팅, 그 다음에 그 월화, 이렇게 해서 잡는 미팅들만 해도 사실은 미팅이 한네 개, 세네 개 돌아가면은 좀 빠듯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약속을 잡는 것과 여섯 번째는 이제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갖자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시스템에서 제대로 배우고, 그다음에 스폰서한테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배울 것이 있는 나의 파트너에게도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정말 파트너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파트너가 없을 때와 파트너가 생기고 나서는 정말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핑업이 되거나 다른 리더님들처럼 다른 위치에 가 있으면 또 다른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트너가 한 명 생기고 두 명 생기고 세 명 생기면서의 깨달음도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저보다 더 나은 파트너들이 나오고요. 그럴 경우에 제가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언니만 쳐다보더라고. 이걸 안 쳐다보네. 저 양반이. 정말 그 스폰서들께서 또 아니면 시스템에서 하는 말씀이 본인이 안 갖고 있는 걸 가진 파트너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잘난 척인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다. 막 이제 막 찾았는데 사실 어쩌다 나오는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더 파고드는 파트너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파트너지만 제가 존경스럽고, 그 다음에 또 뭐 스폰서님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훌륭하신 스폰서님과 이 또 팀 안에서 제가 끊임없이 계속 배워야 그런 생각들을 또 했습니다. 스폰서하고 파트너는 우리는 맨날 그 약간 부모 자식 간의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서 가깝다고.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끼리 결국은 한 몸이 되고 한 팀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부부 사이에서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누군가는 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말을 못하고 말했다면 또 여기서 뭐라고 할 것 같고 해서 팩해서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도 들고 생각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어차피 우리 평생 가야 돼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맞춰가면서 사랑해주면서 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칙의 자유에 대한 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자유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자유라는 거는 결국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은 자유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방종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때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만 했는데 사실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근래 들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처음 아메이를 접하시는 분, 사업 설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 제가 SPTP를 처음 할 때 또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래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OM 듣고 F부터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 고객로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미팅 이거 있어요. 1차 저랑 홈미팅 하시고 2차 분당 미팅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지금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시면 그냥 그분은 아메를 하실 수 없는 분일 것 같아요. 알아보시는 중간 말고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좀 강하게 요즘에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그거를 잘 따라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 설명을 STP 할 때 프로스펙터를 나로 사업가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7번째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요. 열차 얘기를 제가 2가지를 할 건데 우리가 부산을 가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타고 가다가 딱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딱 깨보니까 조치원이야. 그런데 나는 부산행 열차를 탈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목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부산에서 여행을 하려고 호텔도 잡아놓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에 예약도 해놨어요. 저녁 식사 식당도 예약해놓고. 근데 기차값 아까워서 목포까지 갔다가 부산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갈아타시겠습니까? 조치원에서. 갈아타야죠. 이 얘기를 제가 이제 STP 할 때 많이 써먹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내가 가야 될 꼴대는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탄 기차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당연히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요. 또 하나의 열차 얘기는 이영국 박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우리가 부산까지 또 가는데 무궁화, 새마을, KTX가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가고 싶으면 KTX를 탔어야 되죠. 근데 나는 무궁화를 타고 5시간 걸렸는데 빨리 가고 싶어서 무궁화 안에서 이쪽 차 열차 끝편에서 저쪽까지 막 달렸어요. 그럼 빨리 안 가지죠. 어쨌든 5시간 걸려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도구를 다른 걸 선택했으면 내가 처음부터 KTX를 탔으면 2시간 만에 가나요? 부산?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도구하고 수단하고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이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주체를 그 프로스펙트로 보지 않고 나 자신으로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A라는 방향대로 나는 맞는 것 같아서 가고 있었는데 스폰서들이 어쩌면 그게 아니라 B로 가는 방향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나는 빨리 내려서 갈아타야죠. 가본 사람들이잖아요. 부산을 가본 사람들이 거기 부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빨리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갈아타기까지 너무 오래 망설여서 좀 더 간 거죠. 조철에서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그쵸?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이게 맞는 게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이 방향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다가도 방향을 틀 수 있는 또 그런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8번째는 8번째 얘기하기 전에 요거는 이제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심리학 교수가 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성적이고 모든 정보는 각자의 감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대요. 모든 선택의 대부분은 감정에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은 본인들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감성적인 동물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감성적인 건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질문을 했대요. 본인은 어떤 사람을 면접관들을 뽑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 쾌활하고 뭐 첫인상이 좋고 몸매고세가 단정하고 목소리가 쭉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의 타입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대요.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내가 하는 얘기에 고개를 끄덕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뭐 자료 받고 객관화된 거 동영상 보여주고 해도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부터 싫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걸 보여줘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쵸? 저희 파트너하고 이제 저랑 상담했었던 분도
아메이 자료를 보여줘도 그건 아메이에서 나오는 거니까 못 믿겠대요. 그러니까 하나 그 사람이 뭐 싫어서는지 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못 믿으시겠어요. 근데 아메이의 이미지가 이미 그분한테는 부정적으로 담겨져 있었던 게 있잖아요. 선입견이라는 거. 먼저 들어온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자료를 보여줘도 자꾸 부정의 생각만 드는 거죠. 근데 그분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정의 생각이 크면 이걸 긍정으로 돌릴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긍정이 왔으면 우리 왜 그 처음에 긍정이 오면 계속 끝까지 좋을 것 같은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좋았어, 처음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미지가 확 다운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좋아지기까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이 싫었어. 너무 세 보여. 눈도 너무 크고. 별로야.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힘들어하시는 할머니 짐도 들어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바로 이 사람이 좋아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스트한테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을 자꾸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다는 거죠. 내가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나도 어느 순간에는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이거 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거 정말 되나? 이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질문이 들어올 때 내가 그거를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 진심으로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저희 집에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러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은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플래카드가 항상 써요. 뭐 하는 거예요? 분양사무소에서 올려준 플래카드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빨리 분양사무소에 뛰어가지고 뭐 계약을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지금 사장님 얘기를 해요. 저 얘기만 들으면 너무 쫄린대. 저 얘기만 들으면 나 오늘 뛰어야 되나? 오늘 걸어야 되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돼요. 날 수도 없는데 얼마나 뛰어야 되겠습니까? 그 문구를 보면서 정말 이제는 나도 달릴 때구나. 이제는 나 달려야 된다. 난 걸으면 안 돼. 달려야 돼.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감동을 느끼고 봤었던 드라마 중에 계속 제가 메모를 해놓고 간직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미생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길이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사업이지만 스폰서가 도와주고 파트너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형제 사장님들이 있어요. 저는 이 글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FCA 코리아라는 팀 자체의 팀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또 다시 한번 받았고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팀워크이고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혹시 쉬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닙니까? 다행이십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혹시 조명을 꺼주실 수 있으시면 조명을 꺼주시고 영상이 조금 길어요. 한 5분 조금 넘거든요. 근데 끝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